이거 보일러실이야, 이게. 진짜. 아,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다. 그,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잖아요. 콩하고 팥은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곡식.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이게 씨앗. 그래서 음양 오형으로 보면은 이 붉은 팥, 이건 이제 심장에 속하는 뭔가 그 컬러죠, 이게. 그래서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장이 일차적으로 심장과 긴밀한 관계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바로 심장에 타격이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 생명 에너지의 핵심 장기는 뭔가 신장이라는 거. 이걸 이제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어요. 이 신장은 뭐, 글쎄, 뭐한 주먹만 하죠? 한 10에서 한 14cm 정도 되니까, 어, 그래서 한 129에서 한 199g? 뭐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 신장은 여기 횡격막 아래, 이제 그 비장, 어제 비장이 왼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비장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 신장은 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이제 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이 콩팥은 왼쪽보다 그 큰 이 간 바로 밑에니까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내려와 있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신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폐물을 이제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 배설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체내 수분도 조절하고 뭐 또 산성도, 그 pH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혈압 유지라든지 빈혈을 교정한다든지 뭐 또 대사작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 내분비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 방광 이거 짝꿍이거든요. 항상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 짝이 있어요. 신장은 음이고 방광은 양입니다. 이게. 방광에 염증이 있고 그러면 신장도 좀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 신장은 하여튼 배설과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있죠? 아, 요즘에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늘어나나 모르겠어요. 신장. 이 신장 관리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 망가지면 끝나니까. 응? 뇌하고 이 신장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이 좌우의 신장이 도대체 왜 두 개인가 하고 이제 또 좀 파봤죠. 근데 이제 중국 명나라 때 아주 유명한 이 장계빈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좌신, 왼쪽이 신장이고 오른쪽은 명문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신장 가운데 왼쪽을 신장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명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분이. 그러면 신장은 어떤 역할이냐? 물 조절을 담당하고 명문은 생명의 원천인 불을 담당하고 원기를 생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참, 어, 대단한 어떤 고수가 옛날에 또 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장이 똑같이,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에너지적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 뚝딱 떼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음? 그래서 이 신장은 물과 관련이 있고, 물은 모든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몸의 가장 기초 요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드신 분 계시나요? 언님 물 드셨어요? 네, 예. 물을 천천히 드셔야 돼요. 한 모금씩. 천천히. 천천히. 물 한 컵 먹는데 5분 걸린다 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물을 먹으면
드셔야지 벌컥벌컥 드시면 예, 좀 신장이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음, 우리 몸이 필요하는 만큼 천천히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마구 그것도 아침 찬물에 이렇게 드시면 어, 몸이 괴롭죠, 이게. 신장은 더 괴로워집니다, 이게. 음. 자, 물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어? 몸이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한 상태예요. 물 먹기 전과 물 먹은 후에 오링 테스트가 달라. 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먹고 물 마시기 전에 예를 들어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누를 때하고 물 마시고 난 뒤에 이 몸의 저항의 힘이 전혀 달라요, 이게. 물 한 모금에 의해서 우리 인체의 에너지가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자,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 전체가 이 장기들이 생명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장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장 망가지면 몸 전체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머리가 무든해져요, 사람이. 응?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 그 자체의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이제 신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탄생에서부터 하여튼 뭐 삶의 모든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되죠. 재생의 어떤 요소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 이 신장은 이제 물과 관련된 해석이 같이 쓰고 있어요. 통하고 있는데 물은 방향으로는 이제 북쪽이고 뭐 겨울의 에너지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해갖고 마지막 생명의 정수들이 모여서 씨앗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으고 저장하는 계절이에요. 예. 겉에서는 위축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뭐 동물, 곤충, 뭐 인간 그 성장과 재생의 그런 계절 봄이 올 때까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를 뭔가 가장 절약된 가장 축약된 형태로 이제 이 씨앗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탄생, 성장, 정화, 청결, 재생, 성, 노화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한 개념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작용이니까 그 생명의 기능에 관여를 하는 것이 신장이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전해오는 얘기들을 보면 특히 수행의 문화, 뭐 선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신장은 수명을 결정짓는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양생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래 이제 장수하는 그런 양생법 또는 뭐 다양한 수련이 신장 수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은 뼈의 힘, 골수, 머리카락의 어떤 상태, 두뇌의 명석함에 영향을 주고 또 정력을 관장하고 요도, 방광, 소변, 정해 이런 것들이 다 신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의지, 의지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신장이 활력이 넘칠 때는 내가 강한 의지력을 갖고 뭔가 뭐 노력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신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보시면 딱 얼굴부터 그렇게 써 있어, 이게. 예.
의지력이 약해져, 이게. 뭔가 투명하지가 않아. 어? 이 어젯밤에 차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해요. 아, 이거 이제 이게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저주저하고 말이에요. 이게 신장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신장의 부정적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앉아서 걱정하고 뭐 이러는 거. 예. 그리고 어떤 공포심? 그러면 신장과 짝꿍이 방광이니까 방광에도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겁이 나는 상황이 오면은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줌을 찔끔 싼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장이 이제 긍정적일 때는 신중하고 뭔가 감각 예민하고 끈기 있는 주의력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게. 그 방금 제가 방광 얘기했는데 이 방광이 참 또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방광이 이 스트레스의 온도계예요, 이게. 스트레스 온도계. 어, 그래서 지금 방광으로 한번 세면 또 안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차갑고 우울하고 겁을 잘 내는 예, 그런 사람. 이게 신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 신장 에너지가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뭔가 당황하지 않고 용기가 있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신장이 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물의 긍정적인 어떤 특성이 뭡니까? 부드러운 거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거. 응? 음. 그래서 신장의 에너지가 빵빵해지면 사람이 좀 너그럽고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신장이 약해지면 바로 심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꼬리뼈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 하는 분들이 뭔가 이 문제와 연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 그래서 심장의 문제는 신장과 무관하지가 않다, 이게. 예.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이제 제 뭐 실험본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그 앞으로 이렇게 오그리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깨를 딱 버티고 멀리 보면서 운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 금방금방 손님이 바꾸지고 또 손님이 어디 있나 찾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등을 펼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오줌이 마려우면 금방금방 화장실 찾아갈 수 있어요, 또? 손님이 탔는데 나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러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참고. 근데 이 참고 있는 그 뭔가 그 부작용이 심장으로 가. 심장으로. 그래서 심장으로 좀 고생을 하셨죠. 그분도 이게. 그래서 이 꼬리뼈까지 또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추리를 해볼 때, 이 심장이 뭔가 고통을 받게 되면 꼬리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뭐예요? 간도 그러지만, 소장도 그러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 거부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여. 예.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뭔가 우리 인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뭐 기다리는 거 뭐예요? 혈액투석이죠. 혈액투석. 이 투석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우리 심리학의 용어에 투사가 있어요. 투사. 어? 내 애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을 자식에게 투사를 하죠. 응? 야, 너도 커서 말이야. 네 애비처럼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런 말들 많이.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막 이런 말들.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어? 그런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자녀에게 이렇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사. 음. 그 투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큰 자식들은 이제 맘마보이가 되는 거죠, 이게. 어? 바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투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신장 경락에 뭐 어떤 부담과 상처가 남아 있구나. 제가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이게. 신장 작업을 이제 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이 어머니의 그 어떤 이 심리적 투사가 신장의 어떤 과다한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연결이 되어 있구나. 아, 그래서 이 신장은 검문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어떤 독이 와도 거부가 없고 그냥 수용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래서 그 불순물을 걸러서 방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배설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그 순수해진 것들을 어디로 보내냐? 신병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피가 혼탁해지고 온몸을 혼탁한 피가 돌면 치명적인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혈액투석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신장 이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온몸에 피를 밖으로 빼가지고 기계로 뭔가 이렇게 정화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 정도 되면 참 정말 거의 끝에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희망사항은 뭐냐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어찌됐건, 어, 내가 부서져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신장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장기이고 순수함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장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 하, 그런 망가져 가면서 끝까지 그냥 에, 시름 소리도 않고 그런 어머니들 정화수 써놓고 비는 그 어머니의 그 순수함은 참 좋은 것인데 에, 망가져 가면서 신장 투석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 되겠죠, 이게. 삶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이게? 예, 그런 어떤 깨어있는 의식. 그게 이제 또 신장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뭔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는 이걸 원해. 예?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단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 신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 신장의 어떤 그 지혜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의도를 먼저 세우는 거,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뭐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뼈가 부서지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방식은 아닐 거예요, 이게. 내 의도를 먼저 세우는 거. 어,
일자, 우리가 수비학 할 때 일자 공부했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힘, 그게 일이에요. 그게 영어의 I야, I. 예? 나. 의도를 세우는 거. 그냥 내가 물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나는, 내가 물을 먹어야 돼. 타이밍이구나. 물 먹어야지. 물 마셔야지. 그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리. 예. 그래서 내 다리로 스- 그쪽을 방향을 향해서 가서 물을 마시는 행위. 예. 그래서 의도를 세울 때 우리는 물이 어디에 있지?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주방 쪽으로. 그럼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 그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주방이 내 뒤에 있는데 그 몸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의도, 시선, 골반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될 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직진하면 되니까. 어? 근데 마셔야 할까? 안 마셔야 될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헤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의도의 분명함, 이게 우리 삶을 또 우리의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식의 뭔가 삶이다.